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그리고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오늘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.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, 모니터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전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. 검찰이 왜 조국 대표를 불렀을까? 화면 함께 보면서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. 조국 소환 통보 왜? 2017년 말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정황.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이 있었는데 이걸 뒤집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함께 지금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런 의혹들을 뛰어넘어서 2018년 3월에 이상직에 임명이 됐고, 그리고 2018년 7월에 넉 달 뒤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태국 법인 이스타항공에 채용이 되게 되죠. 그 과정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.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관여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일단 오랫동안 진행됐던 수사입니다. 네. 꽤 오랜 수사인데 이제 어떤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보통 이제 압수수색, 즉 어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마무리할 때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동안 여러 어떤 주변 수사를 거쳤고 이제 검찰이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사건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딸 다혜 씨가 이제 그동안 결혼한 이후에 네. 사실상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 줬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사위가 여러 가지 어떤 회사가 좀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상직 당시 의원이 당시 이스타항공 창업주였습니다. 네. 거기가 태국에 세운 회사로 거기로 건너가서 네. 거기 전무를 맡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생활비와 임금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어떤 대가로 간 게 아니냐, 이제 이 의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. 이상직 전 의원은 지금 회사 문제 때문에 이미 구속이 돼 있고, 네. 또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문다혜 씨가 생활비를 이제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다가 중단된 시기가 있어요. 네. 그 시기는 바로 이제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이제 타이스타 항공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시기거든요. 그거에 대한 뇌물 혐의 뭐 등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3시간 20분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.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.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이 지금 들어서 이제 3년 차인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일단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좀 매우 이건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출석을 한 만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저는 알질 못합니다.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전 사위분도 제가 알질 못합니다. 이상직 이사장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임명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임사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송 변호사님 어느 정도 관여했다라는 건 검찰이 좀 뭐 확실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지금 그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지금
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가 네. 그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전 사위도 모른다. 그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도 모른다. 글쎄요.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존재를 알고 특히 대통령의 딸과 사위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일단은 3년 차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에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한 지 5년도 넘어서 수사를 받았어요. 그리고 3년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직 전 의원의 관련 재판이 그동안에 진행 중이었습니다. 타이 이스타젯과 이스타 항공의 관련성이 최근에 이상직 전 의원의 그 배임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관련성이 명확하게 인정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저 수사가 그 뒤로 진도가 더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점을 조국 대표도 이제 법률가인 이상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영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글쎄요, 이제 문다희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5년이 넘어서 6년 된 이 시점에서 시적절한가? 물론 수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어찌 보면 보여주식 수사 혹은 문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창피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 모를 19대 수가 국회의원은 없다. 예, 네.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뭐 중진공의 어떤 그 실질적인 이사장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무능을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실무 전체적으로는 백은호 말하자면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것이 모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로 모른다라고 했는지 그 부분 뭐 정확하게 조 전 장관 조국 대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어제 저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전 남편의 어떤 특혜 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태국 이주하는 과정에서 부정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됐을 텐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이게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자료나 어떤 근거, 증거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류를 낸 것이 2018년 1월입니다. 네. 그러면 적어도 그때부터 이제 사건의 발단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으로도 6년 반 정도가 그러니까요. 지났죠. 그러니까 압수수색으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 없지 않은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?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무합니다. 전혀 없었죠. 그런데 그 타이 이스타젯의 그 전무로 채용이 돼서 이제 상당한 수준의 월급과 체류비 이런 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그 문다혜 씨 부부에게 그 전에 생활비를 지원하던 거를 그러면 지원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금융거래 내역에서 뭐 확인해야 될 대상인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그 금융거래 내역의 확인 결과들 그리고 또 문다혜 씨가 이제 석연치 않은 금융거래를 제3자들과 한 것이 있죠. 뭐 전 춘추관장이라든가 또 네. 뭐 청와대 전 행정요원이라든가 네.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어제 이제 밤에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보여주기 외에 뭔가가 더 나올 게 있을까? 이거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이라는 거 말고 과연 실질적으로 뭔가를 가져 나올 수 있는가?
어제 압수수색한 물품 중에 보면 초등학생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패드까지도 아하.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. 네. 과연 이것을 통해서 검찰이 확인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? 저는 그냥 거꾸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출발된 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부정 채용됐다. 그것이 어떤 거래가 있었다,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사안은 뒤로 빠져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대한 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라는 것은 이 지금 그 전주지법에서 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밝혀낸 것이 있는가? 밝혀낸 것이 있다면 기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 여기 특혜 채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생활비 지원하고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요? 특혜 채용이라는,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임명 과정과 지금 이게 임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지금 오늘 조국 당시 네.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은 것도 네. 이 채용 과정에서, 그러니까 이 서모 씨에 네. 대한 채용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활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. 그 부분은 이제 뭐 송영길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. 이제 생활비가 없었던, 벌이가 그렇게 없었던 그 다혜 씨 집안의 용돈, 생활비 이런 것들을 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, 근데 이제 채용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 지원이 끊겼다라는 내용들의 보도가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임시적으로 실직했거나 네. 아니면 직장에서 많은 그 봉급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요. 네. 제가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도 그럼 부모님에게 지원해 주십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.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끼워 맞추고 목표를 향해서 지원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한 이 과정이 뭔가 이건 좀 검찰이 노림수를 가지고 이 수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중소벤처기업기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은요,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금관리 규모와 그 기관 규모가 있으면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. 네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임명권자였어요.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2018년 1월 10일입니다.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복수의 언론들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서를 보도를 해요. 근데 이 1월 10일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원서를 내기도 전입니다.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앞으로 지원서를 낼 거라고 해요. 그런 내정서를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이름 써서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것이고, 그다음에 이 서모 씨가 만약에 항공업계 근무 경력도 풍부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런데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타이 현지 법인의 전무로 떡하니 채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급여와 체류비를 지원합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던 문다혜 씨 부부는 이것 때문에 집을 팔고 태국으로 건너가요.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,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되는 과정도 부자연스럽고 서모 씨가 채용되는 과정도 부자연스러워요. 이것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면 제3자 뇌물죄입니다. 네.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서모 씨의 채용에 힘입어서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안 하게 됐으면 이건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? 뇌물죄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? 이 부분을 검찰이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. 저는 변호사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